네, 지금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소비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세금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30% 인하됩니다. 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성우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고가품에 붙는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지금 발표한 거죠? 지난번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대책 발표도 하고 네. 최근에는 세제 개편도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대충 윤곽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내렸을까요? 지금 경기가 메르스 이후에 좀 살아나는 듯 하지만 아직도 심각합니다. 소비 부진이.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 좀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예.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결국 네.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을 싸게 살 수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건가요? 승용차랑 그럴까요? 한번 그래픽을 띄워줬나요? 예, 오케이. 대용량 가전제품이랑 녹용 로열 젤리 이렇게 들어가는 승용차 건가요? 또 예.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이나 로열 젤리인데 대용량 가전제품하고 녹용 로열 젤리는 원래 내년에는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게 없어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년까지 기다릴까 봐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한 처방을 한 거고요. 승용차는 이번에 추가된 거죠, 새롭게. 예. 승용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가운데 제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승용차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승용차에 붙는 세금을 내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승용차에 붙는 세금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요, 우선 그 승용차는 그 차종이 좀 작으면 차가 작으면 가격이 좀 싸고 예. 차가 크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세율을 내리면 예. 소비자들한테 체감하는 절감액은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더 되겠죠. 예컨대 이 좀 SUV라든지 이런 건 60만 원대의 절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서 사면 예. 60만 원을 기존보다 60만 원 정도 좀 싸게 살 수 싸게 있다는 살 수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율이라고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예. 소비자들한테는 그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 나오는 것은 SUV를 사면 60만 원대를 더 60만 원 덜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약간 소형차들 있잖아요. 네.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뭐 아반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한 30만 원대를 예. 더 절감할 수 있고요. 소나타 또 대표적인 중형차 중에 하나인데 그건 한 50만 원대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입차에도 동시에 해당됩니다. 수입차에 해당되면 예컨대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내가 한 204만 원 정도 덜 내고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것은 아까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 소비 지출의 자동차 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크죠. 예. 거기 달려있는 직접적인 고용만 해도 45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큰 거죠. 연말까지라고 하면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살 수 있고요. 오늘부터 살 수 있고요. 싸게 살 수 있고요. 싸게 살 수 있고요. 연말까지 차가 출고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월 중순에 사서 출고는 내년 한 2월에 받겠다.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출고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출고 날짜 기준으로 연말이군요. 연말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수입은 해외에서 오는 거니까 날짜가 좀 걸리겠죠. 그러나 수입 신고는 연말까지 해야 네. 해당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이렇게 세금이 수십만 원씩 떨어지는 거고 예. 가전제품 특히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소비세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전제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긴 한데 예. 자동차에 비해서는 절감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예. 그래도 가정도 만만치 않게 떨어집니다. 예컨대 이 왜 전격 전압 같은 것도 있고 뭐 소비 전력을 얼마나 쓰느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큰 거냐 작은 거냐를 구분을 하는데 예. 우선 에어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얼마 안 돼요. 한 3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에어컨은. 그런데 냉장고 큰 거는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텔레비전은 한 21만 원 정도. 텔레비전이 절감이 텔레비전이 제일 크네요. 절감이 큰데 예. 당연히 그게 있죠. 뭐 300와트 이상이라든지 예. 비싼 뭐 이런 텔레비전이 기준이 있죠. 아무리 비싼 예. 거겠죠. 작은 건 예. 아니고요. 예. 가격이 높을수록 비쌀수록 그 세율이 내려가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이 더 커지겠죠. 예. 네. 올 가을에 뭐 결혼하시는 분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많이 구입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도 사시고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살 경우에는 이 합화 보면은 그렇죠. 수십만 원 합화 뭐 보면 상당히 정말 되겠죠. 많은 혜택을 보게 그럼요. 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연금 가입하는 연령도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60세 이상이 가능한데, 근데 부부라는 게 나이가 꼭 같지 않잖아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데 네.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나 가입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9억 원 이상은 안 되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의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가입을 할 수 있게 완화시켰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받는 거죠. 예.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예. 주택 주택을 가격이 제가 낮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예. 60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 가입 요건을 좀 완화한 거죠. 부부 중에 60세 이상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해당되게. 예, 노령층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렇습니다. 더 주겠다. 뭐 이런 그런 취지군요. 얘기죠. 예. 노년층의 소비 여력을 좀 높여주겠다 그런 거죠. 예. 네. 이번에 뭐 소비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왔던데 슈퍼마켓 할인 행사 이런 것도 있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면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까 전에 앵커가 계속 소개하시는 골프 이런 예. 얘기. 어찌 보면 골프 얘기하면 자꾸 또 위화감 얘기도 나올 수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게 하자. 동네 슈퍼 같은 거. 그건 예.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동시에 대형으로 한번 동시에 세일을 해보자. 네. 그거는 12일부터 예, 21일까지 12일부터 21일까지 하고요. 예. 대대적으로 하는 그리고 거군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보니까 10월 둘째 주에 보니까 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블랙 예. 프라이데이라는 게 그 미국에서 있는 건데 그렇죠. 연중에서 할인 행사 중에 가장 긴 행사거든요. 예. 그때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소비 경기가 살아나고 죽어가고 뭐 약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10월 중순에 우리도 그런 것만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슈퍼 중심으로 하고 백화점도 하겠죠. 예. 뭐 전통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9월에 구체적으로 추석이 좀 말씀해 있고. 주실까요? 예. 그다음에 11월에 김장철이 있죠. 예. 그래서 전국에 한 3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이나 동시에 쿠폰 같은 것도 좀 한도도 더 발행하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소비를 예. 좀 늘려보자라는 게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예. 네. 장바구니 물가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네. 이제 차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가전제품 가격도 떨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걸 모든 걸 합한다면 우리 생활 면에서는 좀 절약 효과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이런데 될까요? 세금 들어오는 건 좀 줄어들죠. 예. 당연하죠. 1,200억 또는 1,300억 원 정도가 예. 덜 들어오는데 정부 생각은 이래요. 세금을 좀 그 정도 깎아주지만 예. 소비가 더 많이 되면 그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효과는 또 좀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 낙담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단기 대책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단기 대책이죠. 벌써 오늘 시작해서 연말까지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그 앵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예. 100원이 있는데 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그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100을 벌면 보통 70만 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나머지는 안 써요. 불안하니까 노후도 불안하고 해서 예. 그것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결국은 가계 소득이 좀 늘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 늘어서 그런 거고 있고요. 또 민간 소비를 전체로 보면 5년 전만 해도 민간 소비가 해마다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4.4% 증가를 했는데 예. 요새는요. 그 증가율이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소비가 별로 안 살아나고 예. 또 쓸 돈이 있어도 소비를 많이 안 쓰고 해서 정부가 이런 특단의 예. 대책을 하긴 했는데 예. 이번만 한 건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 한 5번 했어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번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 근데 분명히 단기적인 대책은 분명하고요. 이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쉽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정부가 내놓은 소비 활성화 특단의 대책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